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6주차 첫 수업으로서 기초 C 프로그래밍 언어 while문과 for문, 즉 반복문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먼저 반복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복문은 같은 작업을 여러 번 반복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리고 이 여러 번 작업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프로그램 안에서 제어를 해야 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실행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반복문은 우리가 크게 while문과 for문으로 구분하여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는 역할은 동일합니다. while문을 사용하든지 for문을 사용하든지 모두가 반복적인 일을 하게끔 우리 프로그램 안에서 제어를 하기 위한 제어문들이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while문은 어떻게 쓰고 그리고 for문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에서 while문과 for문을 대략적으로 제가 이제 포맷을 적어놨습니다. 자, 먼저 while문을 먼저 설명드리자면은 while문은 while이라는 키워드 다음에 괄호가 오고 그리고 참 또는 거짓을 도출해낼 논리식이 따라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괄호 안에 있는 논리식이 참인 경우에는 자, while문 블럭 안에, 즉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그 사이에 있는 반복해야 할 일들이 수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for문은 조금 while문보다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동일합니다. 자, for라는 키워드 다음에는 우리는 초기식, 논리식, 그리고 증감식이 연속적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모두가 괄호 안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초기식과 논리식과 증감식을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미콜론이 초기식 뒤와 논리식 뒤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for문 블럭 안에 있는 코드들은 수행해야 할 일들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while문은 반복입니다. 반복을 하되, 자, 우리가 while문을 할 때 고려해야 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다가 while문을 만나게 될 겁니다. while문을 만나게 되면은 먼저 while문 안에서 논리식이 참이냐 거짓이냐를 판단하는 스텝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지금 논리식이 놓여지는 자리는 이 자리죠. 논리식 자리죠. 논리식이 참인 경우에는 자, 뭐라고 했죠? 이 while문 블럭 안에 있는 해야 할 일, 반복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수행이 되고, 만약에 이 논리식이 거짓이라면 어떻게 반복이 될까요? 아니요. 반복은 멈춰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게 언젠가는 이 반복문이 멈춰져야 됩니다. 언젠가는 이 반복문이 멈춰지기 위해서는 실제로 while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이 while문을 제어해줄 제어 변수 하나가 선언이 되고 초기화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nt i라는 값을 제가 선언하고 i는 0으로 초기화를 시킬게요. 그런 다음에 반복을 할 때마다 이 i 값을 변화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i라는 값은 마찬가지로 이 논리식을 우리가 구성을 할 때 이 논리식의 한 핵심 파트로서 사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건데, 자, for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for문은 괄호 안에 세 가지 식이 놓여 있죠. 첫 번째는 초기식, 1번 초기식이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2번 논리식, 그리고 3번 증감식, 그리고 4번이 해야 할 일이라고 제가 심볼을 달아볼게요. 실제로 for문은 딱 for문을 만나는 순간 제일 먼저 수행되는 것은 1번 초기식입니다. 이 초기식은 제어 변수를 초기화시키는 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제가 int i를 선언해 두고 자, 여기서 초기식 자리에는 4하고 i는 0이라고 초기화시키는 이 식, 이걸 초기식이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초기식을 수행한 다음엔 반복문은, 이 포문은 뭘 하냐면 두 번째로 논리식을 확인을 합니다. 자, 논리식이 지금 초기화된 이 제어 변수를 가지고 논리식을 확인을 해보니까 참이면은 반복할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참인 경우에는 4번 일을 하게 됩니다. 반복해서 해야 할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반복해야 할 일이 끝나고 나면은 3번으로 가서 제어 변수를 변화시킵니다. 예를 들면은 i를 1 증가시킨다든지 i 값을 1 감소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증감식을 이용해서 제어 변수를 변화시키는 일을 3번 스텝에서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증감식을 통해서 제어 변수가 값이 변화가 된 다음엔 다시 논리식으로 갑니다. 논리식으로 가서 또 현재 제어 변수가 변했어도 이 논리식이 참이면은 반복해서 할 일을 다시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반복해서 할 일이 다 끝나고 나면은 어떻게 또 증감식으로 가서 제어 변수를 변화시키겠죠. 그런 다음에 다시 2번 스텝, 즉 논리식 자리로 가게 되는 거죠. 자, 논리식에서 또 참이냐 거짓이냐. 만약에 이때 거짓이 나오게 되면은 더 이상 반복을 하지 않고 빠져나오는 것이 포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포문 돌릴 때, 포문을 사용할 때 우리는 초기식과 논리식, 증감식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while문을 한번 보시겠어요? while문에는 지금 보여지는 이 박스 안에는 논리식 하나만 놓여 있죠. 그 말은 이 논리식, while문에는 논리식만 있으면 되냐? 아니요. 실제로 while문 역시 초기식이 필요하고 증감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초기식과 증감식은 어디에 놓이냐? 실제로는 while을 시작하기 전에 초기식에 해당되는 수행 코드가 반드시 존재해야 되고, 그리고 반복해야 할 일을 끝내고 나면은 증감식에 해당되는 코드가 존재해야 됩니다.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나요? 실제로 우리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예시를 보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이 두 개의 샘플 코드는 동일한 목적의 프로그램입니다. x라는 정수값을 입력받아서 1부터 x까지 모든 짝수의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래서 반복적으로 우리는 합을 구하는 동작을 해 나갈 겁니다. 이 녀석이 짝수냐? 짝수면은 더해져라. 짝수가 아닌 홀수냐? 그러면은 더 이상 더하지 마라. 홀수, 짝수 분명히 바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목적을 가지고 while문을 이용해서 한번 프로그램을 개발해 볼게요. 지금 보시는 왼편에 있는 것처럼 메인 안에는 우리는 변수 두 개를 선언했습니다. num과 sum이라는 변수죠. 자, num은 사용자가 입력하는 x에 해당되는 값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sum은 모두 1부터 실제로 num에 해당되는 값이죠. 1부터 num까지의 모든 짝수의 합이 이 sum에 저장이 될 녀석입니다. 자, 그리고 제어 변수로 반복문을 언젠가는 멈춰야 되기 때문에 자, 반복문을 제어할 변수로 저는 i라는 변수 하나를 선언했습니다. 자, 그리고는 자, 친절한 프로그램을 위해서 프린트문 하나 출력하네요. 숫자 하나 입력하세요. x에 해당되는 값이죠. 그리고 그 x에 해당되는 값을 우리는 실제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num이라는 변수 안에 저장시키겠습니다. 자, 입력받아서 저장시키겠죠. num이라는 공간에. 자, sum은 지금 sum이라는 변수가 초기화가 되었나요? 안 됐죠. 우리는 0이라는 값으로 초기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sum equal 0이라는 코드가 존재를 하고, 그 다음은 while문을 위해서 초기식을 하나 놓았습니다. i는 1이라고. 자, 왜? 지금 우리가 반복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뭐냐면요. 1부터 x, 1부터 num에 들어있는 그 숫자까지
모두 하나씩 짝수냐 아니냐 확인하는 반복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만약에 짝수면은 합에 계속적으로 더해 나갈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반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죠? 어디에서 어디까지죠? 1부터 x까지죠. 그러면 i 값을 1로 저는 초기화를 시켰습니다. 자, 지금 while 시작했습니다. while 시작하고 논리식 자리에 i가 x에 해당되는 그 값보다 작거나 같으면 참이다 라는 논리식을 만들었죠. 자, 여기서 이 식을 보시면은 잠깐만요. 지금 현재 i 값은 얼마인가요? i는 현재 1이죠. 그리고 num을 제가 만약에 5라고 넣었다 치면은 i는 x에 해당하는 값 5보다 작네요. 참이네요. 그러면 반복해서 할 일이 이만큼인 거예요. 즉 선택문, if문 하나가 반복해서 할 일이 되는 겁니다. 자, 요 if문 한번 볼까? if문을 보기 전에 if문이 끝나고 나서 뭐가 존재하는지를 한번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존재하는 것은 증감식이 존재하고 있죠. 자, 증감식에서 이 녀석의 역할은 언젠가 이 반복이 멈춰지게끔 i는 1로 초기화가 되었지만 일씩 계속적으로 더해지다 보면은 언젠가는 x에 해당되는 값만큼 값이 커질 겁니다. 그렇게 값이 커지게끔 지금 우리가 증감식을 위치시킨 겁니다. 그러면 다시 if문으로 돌아갈게요. 반복해서 할 일을 보니까 우리는 홀수에 관심이 있나요? 아니요. 우리는 짝수에 관심이 있죠. 그래서 지금 if i 나머지 연산 2라고 했습니다. 자, 초기의 i는 1일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연산 2를 하게 되면은 1을 2로 나누면은 목은 0이겠죠. 하지만 나머지는 1이겠죠. 이 녀석의 결과는 1이 될 겁니다. 자, 1은 홀수인가요? 짝수인가요? 홀수 맞죠? 자, 홀수기 때문에 지금 우리하고 관심이 없는 값이 되겠네. 만약에 지금 i가 1이었기 때문에 이 조건식이, 이 논리식이 거짓이 되는 상황이 되었죠. 왜? 지금 이 결과가 우리는 i가 1일 때는 나머지 연산 결과가 1이 나올 거고 뭐랑 비교를 하고 있죠? 0과 비교하고 있죠. 0과 동등하냐 비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는 결국 거짓이란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은 if문에는 들어있는 논리식의 결과는 거짓. 자, 이 if 블럭 안에 있는 코드가 실행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될 겁니다. 왜? 거짓이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i가 1일 때는 자, 이 if문에서 거짓임을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는 sum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i는 1 증가되고 i가 1이었는데 1이 더 더해졌기 때문에 i 플러스 플러스는 요거랑 동일합니다. 요거는 실제로 i는 i 플러스 1과 동일한 코드입니다. 자, i 값 1 더해 봅시다. 1에다가 1을 더하면 당연히 2입니다. 맞죠? 자, 이제 i가 2인 상태에서 자, 이제는 i가 2입니다. 자, num 5라고 했었죠. 우리가 x에 해당되는 값이 5라고 가정했었죠. 자, while의 논리식은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참이네요. 참이고, 그리고 이제 if문, 반복해서 할 일이 들어갔네요. 자, 이 나머지 연산 2 어떻게 되나요? 0이겠네요. 나머지가 없을 거니까. 자, 그러면 이 i 나머지 연산 2 즉 동등 연산 0의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0과 0을 비교했으니까 같은 0값이니까 같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같다는 의미로 1이 반환되겠네요. 참이 되었네요. 자, 드디어 0으로 초기화되었었던 sum에다가 뭐를 더하나요? 현재 i 값 2를 더하게 되면은 2가 되고, 그리고 그 2라는 값을 어디에다 저장시키나요? 0이 저장되어 있던 sum에다가 0 대신에 2를 대입시키게 되는 거죠. 이제는 sum은 2를 저장했습니다. 자, 다시 i는 1 증가됩니다. 3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논리식으로 갈 겁니다. while의 논리식에 가서 참임인가 거짓인가 판단을 하고, 참이면은 또 if문에 들어가서
나머지 연산을 하겠죠. 이번에 홀수입니다. 거짓이 되겠죠. 그러면은 sum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다시 1이 증가되고 이제 4라는 숫자가 되고 i는 논리식은 참이죠. 그리고 if 문 안에서는 이 논리식, if의 논리식에서는 이것 역시 참이 되면서 sum에는 4라는 숫자가 더해지겠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sum의 값 2에다가 4를 더해서 이제 6이란 값이 sum에 저장이 되겠네요. 자, 이제 i는 또 1 증가되어서 5가 되었습니다. 5가 되어서 논리식에 가니까 지금 현재 num에 들어있는 5 값과 i 값 5가 동일합니다. 자, 이 식은 참이죠. 그래서 다시 반복할 일에 들어갔습니다. 반복해서 if 문에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5는 홀수니까 if의 조건식이 거짓이겠네요. 자, 이제 그러면은 sum에는 영향을 미치나요? 아니요, 안 미칠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i는 1 증가될 겁니다. 이제 i는 6이 되었네. 자, 6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논리식으로 갑니다. 논리식으로 가서 이 논리식의 결과를 보니까 이제는 num보다 큰 값이 돼버렸네요. i가. 자, 이제는 반복을 멈출 때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논리식이 거짓이 되는 순간 더 이상 반복은 수행되지 않고 이 while문은 종료가 되는 거죠. 다음에 printf에서 현재 sum에 들어있는 값 6이겠죠. 6을 출력하면서 이 프로그램은 종료가 됩니다. 자, 이 녀석과 동일한 프로그램이 while 대신 for문을 사용한 샘플이 오른편에 있는 녀석입니다. 자, 여기서 숫자 하나를 입력받아서 num에 저장한 다음에 이번에는 sum만 초기화시키고 그리고 초기식과 증감식이 for문 괄호 안에 다 존재하고 있네요. 이게 for의 장점입니다. 처음 볼 때는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사용해 보시면은 while보다 for가 더 깔끔합니다. 왜? for문을 사용하는 순간 우리는 초기식과 증감식을 명시를 하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아무리 이제 경력이 많은 개발자들도 while문을 쓰다 보면은 가끔씩 초기식을 빼먹을 때가 있고 가끔씩 증감식을 빼먹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가는데 저는 가급적이면은 여러분 처음 이제 프로그램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while보다는 for를 조금 더 익숙하게 사용하도록 연습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for에 익숙해지면 언제든지 while을 사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 for와 이 while은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된 영역들이 각각의 식들은 for 문안 while 파트에 있는 이 빨간 내용들은 실제로 for의 파트 안에 for의 괄호 안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 외에는 동일한 코드이기 때문에 설명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반복문이 어려웠나요? 크게 어렵진 않았죠? 자, 우리 6주차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 배웠던 이 for문과 while문을 이용해서 보다 많은 문제들을 실제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수업 듣는다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